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랍니다. 중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 남매 엄마라서 매일매일 바쁘게 살고 있죠. 아이들 뒤치다꺼리 다 하고 밤에 저만을 위해 좀 쉬는 시간에 사연을 꼭 듣곤 해요. 따뜻한 차 한잔 마시면서 함께 화내고 웃고 하는 시간이 저한텐 참 소중하네요. 오늘도 남편이 속썩이다가 결국 이혼한 사연을 들으면서 저의 과거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매일 애들하고 지지고 볶고 살다 보니 벌써 오래된 일 같네요. 여러분들께도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한번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저는 딱 30살에 선으로 남편을 만났어요. 친척 어른들의 소개로 만난 거여서 처음부터 좀 조심스러웠고 몇 번 만나고는 이대로 결혼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죠. 남편도 크게 다르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1년도 안 되게 만나다가 결혼했고요. 두 집안도 비슷한 수준이고 남편도 대기업 다녀서 미래도 괜찮았고요. 불타는 사랑을 하진 않았지만 서로 존중하며 좋아하는 마음 가지고 결혼까지 진행했어요. 그렇게 아이 둘 낳고 키우고 지내는 사이 15년이 후딱 지나가더군요. 나 오늘 회식 가서 늦게 들어올 거야. 당신은 오늘 칼퇴 맞지? 유준이 자기가 데려와. 다음에 이사라도 되면 아주 한 달 내내 회식하겠네. 팀장 됐다고 일주일에 몇 번을 회식을 하는 거야? 당신 같은 철밥통은 몰라.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오려고 얼마나 눈치를 봤는지 몰라서 그래? 이 정도 축하도 못 받아? 알았어, 축하해. 앞으로도 파티 계속해. 그거 가지고 또 삐지기는? 남편은 드디어 몇 년째 원하던 팀장이 됐고 연봉도 높아졌다고 아주 신나하더라고요.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 시험에 붙어서 지금까지 공무원을 하고 있답니다. 아이 둘도 건강하고 공부도 곧잘하고 집 대출도 거의 다 갚았고 양가 부모님과도 사이 좋았고요. 정말 걱정이 없고 넉넉하기만 한 시절이었어요.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처럼 가장 완벽한 순간에 불행이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이렇게 쭉 별일 없이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을 보낼 거라고 믿었는데 다 사라지는 건 진짜 순식간이더라고요. 남편이 회사 상사이자 친한 선배를 따라다니면서 골프를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요즘에 워낙 개나 소나 어린애들까지 다치는 게 골프라지만 영 탐탁치가 않았죠. 저녁에 가뜩이나 늦게 끝나면서 1시간은 꼭 연습장 다녀오려고 하고요. 그럼 일주일에 애들 보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집에 와서도 스윙 자세를 본다거나 핸드폰만 눈 빠지게 들여다보고 말이죠. 아직도 그거 보고 있어? 유준이랑 오늘은 좀 놀아주라고 했잖아. 주말에는 골프장 간다고 하루 종일 나가고 애들하고 좀 외식도 하고 시간을 보내야 할 거 아니야. 이제 다 컸는데 뭔 시간을 보내. 이제 다 지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재밌지. 나도 이제 좀 취미생활 좀 하면서 즐기고 살자. 누가 들으면 애들 대학까지 다 보낸 줄 알겠어? 이제 시작인데 뭘 즐기긴. 나갈 돈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 비싼 골프채 사고 옷 사고. 당신 뭐 하는 거야 진짜? 당신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건 평생 취미이자 비즈니스 수단이야. 요즘은 다 골프로 영업해. 내가 진짜 재미로 치러 다니는 것 같아? 다 사회생활하고 영업하려고 다니는 거라고. 뭘 알지도 못하면서 바가지야? 그놈의 골프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하고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 분위기가 냉랭해지고 아이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또 그런 상황이 너무 싫어서 남편한테 더욱 불만을 말하게 됐고요. 남편은 저를 무슨 세상 물정 모르는 여자 취급을 하니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날도 남편이 골프를 치고 또 늦게 들어왔죠. 역시 이 필드 나가는 거랑 그냥 연습장에서 치는 거는 느낌이 달라. 스트레스가 확 풀렸어 아주.
저와 애들은 남편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았죠. 애들은 제 눈치를 보다가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어요. 골프는 아침에 치면서 왜 맨날 밤늦게 들어오는데? 이게 무슨 배드민턴이야? 1시간 치고 땡인 줄 알아? 중간중간 쉬기도 하고 끝나고 또 밥도 먹어야지. 그럼 시간 훌쩍 가. 또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더군요. 남편이 슬쩍 제 눈치를 보더니 베란다로 나가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거의 20분을 통화하고 들어와서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나 다음 주 일요일에 골프 가도 되지? 배 이사님이 같이 가자네. 중요한 비즈니스 기회라고 하면서. 언제 필드 나가면서 나한테 말한 적 있어? 그냥 휙 가버렸으면서 이번엔 왜 이렇게 허락을 맡아? 더 수상하네? 언제는 말하고 가라며. 그렇게 해도 한 소리 안 해도 한 소리 들을 거면 다 때려쳐 그냥. 내가 언제 가지 말라고 했어? 다짜고짜 화내니까 더 수상하단 소리야. 암튼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거 아니지? 그런 짓은 안 하리라 믿어? 아주 소설을 써라 소설을 써. 어디서 이상한 막장 드라마만 보고 왔나?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 좀 하지 마. 남편은 아주 의심스러울 만큼 예민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촉이 쎄한 게 다른 때와는 느낌이 달랐지만 일단 내색하지 않고 그냥 넘겼어요. 그렇게 주말이 됐고 아주 신나서 아침 일찍 나가더군요. 밥 먹고 하면 저녁쯤 들어올 거니까 전화해서 재촉하고 그러지 마. 다른 사람들 보기 안 좋으니까. 알았어. 내가 언제 전화한 적 있어? 진짜 오늘따라 이상하게 구네. 여자들이랑 같이 있는 거 아니지? 미쳤어 진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아주 화를 내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더군요. 저녁에 온다더니 밤 11시가 다 되도록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이러려고 전화하지 말라고 했나 싶어 바로 전화했죠.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왜 안 들어와? 아니,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져가지고 2차로 술 좀 더 먹고 있어. 금방 들어갈게. 결국 남편 놈은 새벽 2시가 다 돼서야 들어오더니 씻지도 않고 침대에 벌러덩 누워버리더군요. 들어. 씻지도 않고 어딜 들어누워. 지금이 도대체 몇 시야? 남편은 인사불성으로 대꾸도 없이 코를 골더라고요. 너무 꼴 보기 싫어서 남편을 발로 차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방바닥에서 쭈그리고 자더군요. 그 후로도 정신 못 차리고 주말마다 골프 치러 가고 아이들과 저는 전혀 신경 쓰지도 않더군요. 어디에 정신이 팔려 있는지 집에 오면 핸드폰만 들여다보기 바쁘고 말이죠. 요즘 당신 보면 진짜 정신 나간 것 같아. 애들하고 밥 먹은 지가 언젠 줄이나 알아? 계속 이런 식이면 나 못 참아. 골프 당장 그만둬. 일의 연장이라고 말했잖아. 그렇게 맘대로 그만둘 수 있는 줄 알아? 그럼 내가 그 이상가 뭔가한테 전화해서 당신은 앞으로 골프 안 하니까 데려가지 말라고 대신 말해줄게. 전화 줘봐. 남편 회사 생활 말아먹으려고 작정했어? 이 여편네가 진짜. 이번 주엔 골프에 골자도 꺼내지 말고 연습장이든 필드든 나가지 마. 이번 주말엔 무조건 애들하고 놀아줘. 그거 안 지키면 내가 골프 못 치게 만들 거니까 알아서 해. 어떻게 됐을 것 같나요?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협박도 했는데 결국 또 무슨 중독된 것처럼 골프 치러 나가더라고요. 너무 열이 받아서 다음날 남편 회사 간 사이에 골프채를 중고마켓에 헐값으로 팔아버렸어요. 밤에 집에 온 남편이 골프채가 없어진 걸 알고 눈이 돌아서 난리 법석을 치더군요. 이 여편네가 진짜 돌았구만. 그게 얼마짜린데 그걸 뭐? 30만 원에 팔았어? 내가 이번 주에도 나가면 가만 안 있는다고 했잖아. 이제 당신은 골프 금지야. 또 치면 다음은 골프 다 찢어버릴 거야. 에이, 내가 내 돈 벌어서 골프 좀 친다는데 당신이 뭐 상관인데? 내가 당신 돈으로 골프채 샀어?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팔아먹어? 내가 당신 백 갖다 팔아볼까? 내가 그래서 경고했잖아.
시간도 충분히 줬잖아. 골프에 미쳐서 거의 3달은 붕 떠서 다니는데 그 정도면 많이 봐준 거야. 남편은 집안 물건을 다 집어 던지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욕까지 해대더라고요. 애들이 겁을 먹고 방에서 떨고 있을 걸 생각하니 저도 너무 열이 받아서 눈이 돌아버렸죠. 그래서 같이 악쓰고 싸우고 진짜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다음날 바로 생활비 카드를 정지시켜 놨더라고요. 블랙카드 준 것도 아니고 돈도 별로 들어있지도 않은 카드인데 마냥 우습기만 하더군요. 어차피 그 생활비 카드에서 쓰는 거 마트밖에 없고요. 저도 돈 충분히 벌어서 아쉽지도 않아요. 근데 쪼잔하게 이딴 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정지시킨 꼬락서니를 보니 정이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며칠 후엔 골프채를 또 사서 들어오더군요. 진짜 정신 못 차렸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그걸 또 끌고 들어와? 나가. 그렇게 좋으면 골프채랑 같이 나가버려. 내가 내 집에서 왜 나가? 이거 내 명이야. 네가 나가. 내가 대출금 갚았어. 놀고 있네 진짜. 당신이 대출금 갚을 동안 나는 놀았어? 내 돈으로 애들 학교며 학원 다 보내고 생활비 쓰고 저축하고 다 했어. 이게 왜 당신 집이야? 웃기고 있어 진짜? 그래,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어쩌겠냐. 나간다 나가. 남편은 진짜 골프채만 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후로 3일 정도를 집에 안 들어오더군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 이혼하는 줄 알고 울고 불고 겁먹고 있고 집안 분위기는 엉망이었죠.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저는 이때까진 이혼을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냥 골프에 미친 남편이 정신 차리기를 바랄 뿐이었죠. 4일째에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왔더군요. 절 한번 쓱 보고는 그냥 방에 들어가서 자길래 저도 일단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방에 들어가 보니 세상 모르고 코를 골며 자고 있더군요. 근데 남편 손에 쥐어진 핸드폰에 갑자기 시선이 가면서 쎄한 촉이 오더라고요. 정신 차릴 땐 저도 모르게 남편 핸드폰을 열어서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리곤 엄청난 것들을 보게 되었죠. 어떤 여자랑 나눈 낯뜨거운 메시지들을 보고 충격으로 몸이 얼어붙었어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제 핸드폰으로 다 보내놓았죠. 남편은 모든 통화를 다 저장해 놓는 걸 알고 있어서 통화 내용도 짧게 다 들어보고 수상한 것들과 여자와 나눈 대화도 다 제 핸드폰으로 옮겼고요. 그리곤 밤새도록 통화 내용을 다 들어봤어요. 오빠, 내일 필드 갈 거지? 그럼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같이 나가. 알았어, 우리 이쁜이. 필드 갔다가 우리 이쁜이 좋아하는 오마카세 먹자. 내가 괜찮은데 알아놨어. 진짜? 역시 오빠가 최고야. 내가 어떻게 이런 완벽한 남자를 만났을까? 나 요즘 너무 행복해, 오빠. 나도. 우리 이쁜이 때문에 하루하루 행복하다. 널 왜 이제야 만나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울 뿐이다. 대화만 들으면 아주 천년의 사랑이 따로 없더라고요. 저는 배신감에 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죠. 남편 놈한테 처음 골프를 소개하고 계속 붙어다니며 골프 치러 다니는 선배와의 통화도 가관이었죠. 온갖 저질적인 말들을 하면서 상간녀와 잘 지내는지 오늘은 어떤 여자랑 간다느니 이딴 말들 뿐이었어요. 거슬러 올라가며 듣다가 상간녀와 처음 만나기 전에 남편과 나눈 대화를 들었는데 딱 촉이 오더군요. 내일 시간 되냐? 내일 내가 영업에 도움되는 사람들 좀 소개시켜 줄게. 내일 조인해라. 마누라가 내일은 애들하고 놀아주라고 난리라. 다음에 갈게요. 너 내일 안 가면 진짜 좋은 기회 날리는 거다. 내가 진짜 이쁜 애들도 섭외해놨어. 몇 명이나요? 어디서 구했어요? 요즘은 다 어플에서 구한다더라. 나도 아는 형이 알려줘서 2명 구했어. 요즘은 그런 애들을 풀뱀이라고 부른대. 내일 재밌게 놀대. 안 물리게 조심해라. 다른 남자들은 다 그래도
내 남편은 그런데 안 갈 거라고 믿었는데 역시 믿을 남자는 없었던 거죠. 저는 너무 화가 나고 배신감에 치가 떨렸어요. 증거고 뭐고 그 새벽에 남편을 흔들어 깨웠죠. 일어나, 일어나 보라고. 이거 듣고 설명해. 빨리 일어나. 저는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를 크게 틀어서 남편 귀에 가져다 댔어요. 남편이 상간녀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곤 상황 파악을 하려는지 고개를 세차게 흔들면서 지 볼을 찰싹 때려보더라고요. 이미 통화 녹음 다 들었고 내 폰으로 다 옮겼어. 발뺌할 건 없고 언제부턴지 어떻게 할 건지 당장 말해. 아니, 핸드폰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이거 다 개인정보법 위반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늘어놓지 말고. 당신 바람 폈어? 언제부터 만났어? 바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 이제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거지. 뭐? 이게 지금 말이야 막걸리야? 결혼해서 애가 둘이나 있는 인간이 지금 여자 만나고 다니는 게 바람 아니고 뭐야? 솔직히 당신하고는 그냥 조건 맞아서 결혼한 거지 불타는 사랑에서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한 건 아니잖아. 내가 진짜 툭 터놓고 솔직히 말할게. 이런 감정 생애 처음 느껴보고 이 여자랑 계속 같이 있고 싶다. 내가 진짜 죽일 놈인 거 알아. 정말 미안하다 미애야. 내가 너한텐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게. 나 지금이라도 사랑하는 여자랑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지금 여자에 미쳐가지고 네 자식들 다 버리고 그 여자랑 살겠다 이거지? 나도 너랑 헤어지는 거 두 팔 벌려 환영이야. 당신 뒤치다꺼리 안 하고 나 편한 대로 사는 게 더 좋지. 내가 그동안 참고 참은 건 우리 애들 때문이었어. 애들한테 아빠 빈자리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이 악물고 참아줬다고. 나도 우리 애들 생각해서 정리하려고 했는데 내 인생에 이런 사랑은 다시는 못 만날 것 같다. 나도 이젠 내 행복을 위해서 살고 싶다 미애야. 내가 돈이며 집이며 다 줄게. 그냥 나만 좀 놔줘. 골프 치려고 네 선배가 섭외한 여자들 중에서 만났지? 몇 달이나 만났다고 이 난리니? 아주 제대로 걸렸나 보네. 그래, 15년 산 마누라 버리고 자식 버리고 가서 어디 한번 불타는 사랑하면서 잘 사나 보자. 대신 다신 애들 얼굴 볼 생각하지 마. 여자 때문에 자식 버린다는 남자 더 볼 필요 있나요? 저는 남편한테 짐 싸서 나가라고 통보하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애들 학교 갈 준비시키고 저도 출근했어요. 마음이 어지럽고 심란하긴 했지만 오히려 이젠 어떻게든 결정이 난 거니까 한편으로 속 시원하더군요. 지겨웠던 남편한테서 벗어나서 아이들이랑 사는 것도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남편 놈이 꼴보기 싫고 더러워서 절대 용서가 안 됐답니다. 남편은 짐 싸서 나간 뒤에 상간녀 집으로 갔는지 연락도 없고 집에도 안 들어오더군요. 저는 속이 너무 답답하고 혼자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게 너무 막막하고 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말이죠. 나이 많으신 친정 부모님한테 말하고 기대서 올 수도 없고요. 고민 끝에 저랑 친한 언니한테 털어놓았어요. 안 그러면 진짜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말해야지.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 거기다가 이혼까지 순순히 해준다고? 소송을 걸어서 두 인간을 아작을 내도 모자랄 판에 이 멍충아. 너무 화가 나서 다신 보기도 싫어서 이혼한다고는 했는데 그 인간은 나가서 깜깜무소식이야. 이대로 있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 미친 인간, 네가 어떻게 했는데 이제 와서 그 나이에 여자에 미쳐서 이혼을 하자고? 진짜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내가 가서 그 인간 흠칫 두드려 패줄까? 아니다. 그 기집애 만나자고 해. 내가 같이 가줄게. 언니가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해주니까 힘이 된다 진짜. 그동안 말도 못하고 혼자 미치는 줄 알았어. 이 맹추야. 잘못한 건 그 인간인데 왜 네가 죽어가? 네가 당당해야지.
일단 증거는 다 갖고 있다고 했지? 우선 변호사 사무실 가서 다 보여주고 상담 먼저 받자. 그래야 이혼을 순순히 하든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지금 같이 가자. 언니가 알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했어요.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차근차근 해결 방법을 설명해 주셔서 진짜 마음이 많이 차분해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해지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던 증거로 충분히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어서 우선 바로 상간녀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죠. 그랬더니 사랑 노름에 빠져 있다가 정신을 차렸는지 남편이 제가 일하는 곳까지 헐레벌떡 찾아왔더군요. 왜 전화는 안 받아? 제정신이야? 상간녀 소송을 걸다니 미쳤어? 그쪽이야말로 여자에 미쳐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 이혼하자면서 왜 깜깜 무소식이야. 서류 가져와. 당장 소송 취하해. 내가 그 합의금 줄게. 당신이 청구한 돈보다 더 줄게. 나이도 아직 어린데 빨간 줄 가게 할 일 있어? 30 중반이 어린 나이야? 20대도 아니고. 그 나이 먹어서 뭐 하는 짓인지. 아주 눈물겨운 사랑 나셨네. 나처럼 순순히 이혼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 어따 대고 소송 취하하라 말아야? 내 직장에 함부로 찾아오지 마. 이혼 서류나 빨리 보내. 제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아주 그 여자한테 푹 빠져서는 이혼에 대해 상의하지도 않고 집에도 안 오더군요. 그래서 어이없게도 전화도 아닌 메시지로만 연락하면서 이혼을 진행했네요. 이혼 소송 확 해버릴까 했는데 남편이 전 재산 다 준다고 하고 이혼만 해달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소송을 하면 더 힘들게 싸우기만 할 게 뻔해서 참는 수밖에 없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이 시기를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친정에도 말 못하고 아이들 생각하며 정신줄 안 놓으려고 이를 악물고 살았답니다. 애들 마음도 헤아려주고 애들이랑 같이 있어주면서 안심을 시켜줬어야 했는데 제가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지쳐서 애들 밥도 제대로 못 차려줬어요. 지금 생각하면 애들도 저한테 말도 못하고 지네들끼리 밥 먹고 학교 다니고 해서 참 힘들었을 것 같아 가슴이 아프네요. 남편 놈이 지 전재산이라고 돈을 입금했더라고요. 누굴 바보로 하는지 금액을 보니까 헛웃음 나더군요. 바로 전화해서 쏘아붙였죠. 내가 당신 적금이랑 주식 얼마 있는 거 다 아는데 왜 그것만 보내? 주식 싹 정리해서 그 돈도 다 보내? 주식은 손해보고 있어서 다 팔 수는 없는데 어떻게 싹 정리를 해? 일단 적금 깬 것만 가져가. 이혼하기 싫은가 봐? 난 상관없어. 이대로 살아도 돼. 대신 당신 월급도 다 나한테 보내야 돼. 법적으로 내가 와이프니까. 그러면 네 애인이 네 옆에 계속 붙어 있겠어? 마이너스든 뭐든 상관없으니까 싹 정리해서 돈 보내. 당신 계좌 확인해보고 10원 한 장이라도 남아있으면 이혼 못해. 너 진짜 독하다 독해. 집 명의도 너한테 주고 내가 가진 돈도 다 줬는데 마이너스 난 주식까지 갖고 가고 싶어? 자식 버리고 가는 너보다 독할까? 긴 말하기 싫으니까 보내고 메시지 보내. 그럼 도장 찍어서 보내줄 테니까. 그래도 돈을 다 안 보내더라고요. 저도 질세라 이혼 도장 안 찍고 버텼죠. 직장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다녀야 되고 애들 앞에서도 무덤덤한 척 해야 되고 하지만 속은 골물대로 골마서 누가 툭 치기만 해도 바로 눈물이 나올 것 같은 심정이었답니다. 나 좀 놔뒀으면 좋겠는데 자꾸 저를 건드리더라고요. 며칠 후에는 상간녀가 간도 크게 저한테 전화했더라고요. 우리 좀 만나죠? 상간녀 소송 건다고 내가 겁먹을 줄 알아요? 전화하는 뽐새를 보니 어떻게 살아왔는지 훤하게 보인다. 그래, 너 같은 애가 소송이 무섭겠니? 인생 밑바닥 사는 거 뻔하게 보이는데. 그런 밑바닥 인생한테 남편 뺏기니까 기분이 어때요? 그래, 만나자. 네 면상 좀 보고 넌 좀 맞아야겠다.
그 다음날 드디어 상간녀를 만났죠. 저 만난다고 신경을 어찌나 썼는지 짙은 화장에 딱 붙는 원피스에 하이힐에 누가 보면 저 꼬시러운 줄 알겠네요. 나이가 어리지도 않으면서 자식 있는 남자 꼬신 게 그렇게 자랑스러운지 아주 거만한 표정을 하고 있더군요. 마치 지가 이겼다는 그런 표정이 역겨웠어요. 내가 이런 거랑 마주보고 있어야 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나던지요. 오빠는 상간녀 소송 때문에 나한테 엄청 미안해하고 너무 속상해하더라고. 진짜 그런 남자 없어요. 그쵸? 왜 나를 보자고 했어? 네가 뭔데? 네 애인 자랑하려고 불렀니? 이렇게 된 마당에 한 번은 얼굴 보고 미안하다고 말도 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렇게 쉽게 이혼해줘서 고맙고요. 일이 이렇게 돼서 미안해요. 근데 우리 진짜 너무 사랑해요. 헤어지면 저나 오빠나 죽을 것 같아서 한 결정이에요. 니네 그 갸륵한 사랑 얼마나 갈지는 내 알 바 아니고 상간녀 소송 판결 나면 합의금이나 보내. 오빠처럼 자상하고 경제력 있고 착한 남자를 만나게 돼서 전 너무 행복하지만 그쪽한테 정말 미안하네요. 하긴 네 주제에 잘나고 멋지고 젊은 남자 만날 수 있겠니? 그 인간이 네 눈엔 잘난 남자로 보인다니 너도 참 눈이 바닥이다. 나이 50 다 된 남자가 그렇게 좋아? 비위도 좋다. 그쪽이 뭔 말을 해도 그 남자는 날 선택했다는 거 그게 진실 아닐까요? 그만큼 날 사랑한다는 거죠. 그럼 그 나이에 아줌마는 남편한테 버림받은 불쌍한 여자 된 거 아니에요? 아주 놀고 앉아있네. 네 눈엔 내가 불쌍해 보이니? 그래, 한번 지켜볼게. 누가 더 불쌍해지나. 나도 네 면상이 궁금해서 한번 나와본 건데 다신 연락하지 마. 일어서는 나를 희번득한 눈으로 보는 상간녀가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딱해 보이기도 하더군요. 아무래도 상간녀는 남편놈이 엄청 능력있고 돈도 많은 걸로 믿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저한테서 아주 대단한 남자를 빼앗아서 의기양양해 있는 그 꼴을 보자니 진심으로 우습더군요. 그날 저녁 남편이 퀵서비스로 이혼 서류를 보내왔더라고요. 하는 짓거리가 그 상간녀 시켜서 하는 거라는 걸 딱 알 수가 있었죠. 참 진짜 어이가 없었지만 저도 도장 찍고 작성해서 퀵서비스로 바로 보내줬네요. 그렇게 서류 접수되고 조정 기간이 빠르게 지나갔고요. 남편놈이 그제야 시부모한테 이혼한다고 알리나 보더라고요. 시부모는 이혼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허겁지겁 집으로 찾아와 남편을 집으로 불렀어요. 남편을 보자마자 시부모는 노발대발하며 마구 주먹을 날리기 시작했죠. 야, 이 미친놈아. 50이 다 돼가는데 여자에 미쳐서 처자식을 버린다는 게 말이 되냐? 아직 이혼한 건 아니라며? 당장 이혼 취소해. 어디 꽃뱀한테 걸려서 제정신을 못 차려?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려고 그래 이놈아. 나 이제 그 여자 없으면 못 살아요. 애들은 이제 거의 다 컸잖아. 나도 내 인생 살고 싶다고요. 너 같은 놈이 내 아들이라니 기가 막힌다. 앞으로 친척들 보기 부끄러워 어떻게 사냐? 아이고 이놈아, 이거 아주 단단히 미쳤어. 애미야, 이런 일이 있었으면 도장 찍기 전에 우리한테 말을 했어야지. 그럼 이놈을 감옥에 쳐넣든 정신병원에 쳐넣든지 해서 어떻게든 정신 차리게 했을 거다. 이제라도 이혼 취소하고 다시 마음을 잡아줘. 저라고 안 해봤겠어요? 저도 더 이상 이러고 살고 싶지가 않네요. 미리 말 못한 건 죄송하지만 그것까지 제 탓하는 걸 보니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네요. 우리 엄마는 마음고생 많았겠다고 위로해 주시던데 저랑 아버님 어머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손주들은 그래도 보실 수 있게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안 된다. 내가 말년에 우리 손주들하고 생이별을 한다니 이건 말도 안 된다. 야 이놈아, 당장 이혼 취소해 이놈아. 시모는 울고불고 시부와 남편놈은 서로 소리 지르고 다 끝난 마당에
끝까지 민폐를 끼치더군요. 몇 시간 동안 이 꼴을 보면서 이혼한 게 참 잘한 결정이었다고 다시 한번 생각했네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마침내 이혼 확정이 됐어요. 남편은 적금과 주식 등 갖고 있는 돈 전부를 저한테 보냈고 그게 한 2억 됐죠. 아파트도 제 명의로 돌렸고요.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도 당연히 제가 가져왔고 상간녀 소송으로 합의금 1,000만 원 나와서 남편 놈이 그것도 보내주더라고요. 이혼 확정된 날 법원에서 남편 놈을 만났는데요. 상간녀가 아주 한껏 차려입고 남편 옆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상간녀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보는데 그거 본 순간 진짜 세상 살면서 별꼴 다 보는구나 싶었답니다. 상간녀가 저한테 또 말을 붙이려고 하길래 말 한마디도 섞기 싫어서 다 무시해버리고 지나쳐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아이들과 저 셋이서 살아가게 되었죠. 하지만 아주 놀랍게도 남편 없이 우리 셋의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졌어요. 평소에 일하느라 늦게 들어와서 주말에만 애들을 보던 남편 놈이었는데요. 골프와 여자에 미친 거의 1년 정도를 집에 안 들어오다시피 했으니 사실 우리 셋한테는 남편이 있으나 없으나 빈자리도 전혀 못 느꼈어요. 엄마랑 아빠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혼을 해서 너희한테 너무 미안해. 엄마도 너무 경황이 없어서 너희 신경을 너무 못 써준 것 같아. 엄마가 제일 힘들었던 거 다 아는데 뭐. 우리 걱정은 하지 마. 내가 유준이한테도 잘 설명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난 오히려 지금이 더 조용하고 편하고 좋아. 아빠 때문에 맨날 시끄럽고 조마조마하고 싫었어. 중학생 딸은 마치 친구처럼 언니처럼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고 저를 많이 도와주더군요. 그동안 못해줬던 것까지 다 챙겨주고 내 자식들과 시간을 충만히 보내며 저도 상처를 좀 추스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느새 이렇게 자랐는지 아이들이 저에게 주는 사랑과 지지가 큰 힘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퇴근해서 집 엘리베이터를 딱 내렸는데 글쎄 상간녀가 집 앞에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나 아이들이라도 만났을까봐 너무 놀라서 뒷골이 띵해지더군요.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온 거야? 이혼까지 해준 마당에 네가 여길 왜 왔냐고. 왜 말 안 해줬어요? 일부러 그랬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상간녀가 눈물까지 그렁그렁해져서는 기가 막히게 저를 원망 섞인 눈으로 바라보더라고요. 나 참 기가 막히네. 나랑 너랑 친하게 울면서 말 섞을 사이야?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꺼져. 제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상간녀가 제 팔을 잡고는 못 들어가게 잡아 끄는 거 있죠? 나 엿먹어보라고 일부러 말 안 했죠? 웃겨 진짜? 언제까지 속일 줄 알았나 보지? 속였건 뭐건 네 애인하고 해결하지 왜 나한테 이러냐고. 너 무슨 원숭이야? IQ 딸리니? 도대체 뭘 속았다고 난린데? 그 인간 돈 한 푼 없이 빈털터리인 거? 뭐 어때? 월급 받아서 돈 네가 알뜰살뜰 모아. 뭐라고요? 돈도 없다고? 그럼 아줌마한테 돈 다 줬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돈 한 푼 없이 이혼해줬겠냐? 나이도 먹은 만큼 먹은 것 같은데 순진한 건지 아님 진짜 머리가 딸리는 건지. 야, 나이 50 다 돼가는 남자가 당연히 네 또래보단 돈이 많아 보이겠지. 근데 그 잘난 대기업도 이제 곧 명퇴당하거나 관둬야 된다는 건 알지? 한마디로 젊은 네가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거야, 이 멍청아. 그게 뭔 소린데요? 그럼 이 집은요? 우리 오빠 명의라고 했잖아요. 그쪽 나가면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살 거라고 했다고. 그거야 등기부등본 떼어봤으면 여기가 누구 명의인지 바로 알았을 텐데 너 바보니? 여기 내 집이야. 공동명의였던 거 이혼하면서 내 명의로 돌렸어. 그 인간은 너랑 살면 다 필요 없다고 다 버리고 갔단다. 그것도 모르고 집도 있고 대기업 다닌다고 좋아했지?
워낙 없이 살다가 대기업 다니는 남자 하나 물었다고 동네방네 자랑했을 게 뻔한데 일을 어쩌니? 그런 회사일수록 일찍 관둬야 되는 건 당연히 모르겠지? 내가 남편한테 버림받은 불쌍한 여자고 너는 잘난 남자 차지한 똑똑한 애인 줄 알았어? 내가 그 인간 버린 거야. 이 말미잘 같은 기집애야. 아니야. 대머리 주제에 돈까지 없다고? 이 아파트에서 살라고 인테리어도 다 알아봤는데. 그때 전 남편 놈이 땀을 뻘뻘 흘리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더군요. 저는 보지도 않고 상간녀한테 가서 아주 애원을 하더라고요. 자기, 내가 다 설명할게. 그렇다고 여기 오면 어떡해? 내가 머리 없는 거랑 뭔 상관이라고. 오빠가 대머리인 거 다 알고서 이 여자도 나한테 말 안 한 거 아니야. 이거 명백히 사기야. 둘 다 부부 사기다냐. 그렇게 몰래 가발 쓰면서 언제까지 속이고 살려고 그랬어? 이거 진짜 완전 사기라고. 머리숱 좀 없는 거 가지고 뭔 죄인 취급이야? 여기까지 찾아올 일이냐고. 얼른 가자. 가자고. 나 못 가. 억울해서 못 가. 오빠 돈도 없다며? 이 집도 오빠 거 아니라며.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그거야. 자기가 자꾸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집이야 금방 사면 되지. 오빠 못 믿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얼른 가자. 애들이라도 만나면 어쩌려고 그래. 애들한테 보이면 안 되는 꼴인 건 잘 아나 보네. 한심하다 한심해. 당장 꺼지지 못해? 빨리 꺼져. 저는 집에 들어가서 들고 나온 소금을 촥촥 뿌려버렸죠. 전 남편님과 상간녀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마구 밀어넣었어요. 소금 안 맞으려고 눈을 질끈 감고 손을 휘젓는 두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어이가 없던져. 둘이 하는 짓거리가 무슨 코미디 보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이혼한 지가 언젠데 누구한테 부부 사기단이라고 하나요? 진짜 머리가 딸리는 건지 누가 누구한테 사기꾼이라고 하는지 진짜 웃기지 않나요? 아무래도 돈 문제는 전혀 몰랐고 그 인간이 대머리인 걸 들켜서 그 사달이 난 것 같았는데요. 사실 전 남편은 윗뚜껑만 환하게 비었답니다. 시부도 머리가 없어서 유전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40대 초반부터 머리가 슬슬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40대 후반 돼서 아주 휑해져서 스트레스를 혼자 엄청 받더라고요. 결국 제가 부분 가발 맞춰주니까 좋다고 하고 다녔죠. 저야 젊은 시절부터 같이 살았으니 대머리여도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고 살았던 거고 상간녀는 무척 놀란 모양이더라고요. 아니, 헤어지면 죽을 것 같다는 천년의 사랑이면서 뭐 그딴 사소한 문제로 그러나요? 이런 일을 겪어서 마음이 심란하긴 했지만 이혼 때문에 괴롭거나 남편이 생각난다거나 전혀 그렇진 않았답니다. 저런 덜 떨어진 인간이랑 늙어서까지 살지 않아도 되고 뒤치다꺼리 안 해도 된다는 사실에 오히려 얼마나 홀가분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몇 달 정도 지났을까요? 애들이랑 저녁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근데 보러 갔던 막내가 문을 냉큼 열어줬더군요. 전 남편이었던 거죠. 당신이 끓인 김치찌개 냄새 얼마만이야? 나 오늘 한 끼도 못 먹었는데 나도 밥 좀 줘. 그동안 당신 요리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 여보. 유준아, 아빠는 이제 여기 안 사는데 그렇게 바로 문을 열어주면 안 되지. 엄마한테 먼저 물어봐야지. 내가 무슨 남이야? 당신 남편이고 애들 아빠인데. 벌써 치매가 왔나? 이혼한 지가 언젠데 남편이래? 왜 왔는지는 몰라도 난 할 말 전혀 없으니까 나가줄래? 좋은 말 할 때 나가? 또 소금 뿌리기 전에? 그때 전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털썩 꿇고는 양손을 비비면서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뭔 정신으로 사는지 가발도 안 해서 머리는 휑하고 수염은 덥수룩하고 꾀지지한 게 10년은 더 늙어 보였죠.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꽃뱀한테 홀려서 진짜 미쳤었나 봐. 나 다시 당신 남편, 애들 아빠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여보, 나 한 번만 받아줘. 말은 똑바로 해.
꽃뱀이 아니라 풀뱀이겠지. 내가 쉽게 이혼해주니까 받아주는 것도 쉬울 것 같았어? 애들 아빠여서 천륜을 끊을 순 없겠지만 그쪽이랑 나는 이미 끝난 사이야. 애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아? 빨리 가. 그년이 내가 아파트 전세 구하라고 보증금 보내줬는데 그 돈을 들고 날랐어. 한 달 넘게 찾아다녔는데 이름도 다 거짓말이었고 찾을 수가 없어. 당신만 나 다시 받아주면 진짜 당신이랑 애들만 보고 살게. 내가 잠깐 정신 나갔었다고 생각해줘, 여보. 그렇게 사랑 타령하면서 자식들 버리고 가족 버리고 갔을 때 이런 거 다 감수하고 저지른 일 아니야? 얼른 나가. 애들한테 얼마나 더 상처를 줄 거야? 현관문 쪽으로 제가 남편을 밀어도 오히려 남편이 저를 잡아 끌면서 안 나가려고 버티더군요. 그걸 보다 못한 딸이 소리를 쳤죠. 아빠, 빨리 우리 집에서 나가. 우리가 어리다고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어? 난 그 여자랑 같이 시시덕대면서 집에 오는 것도 본 적 있어. 나랑 유준이가 아빠 엄마 싸울 때마다 방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이제 와서 아빠 힘들다고 다시 돌아온다고? 우리는 아빠 없이 행복해. 그러니까 가. 우린 아빠랑 안 살 거니까 빨리 가. 딸이 울면서 하는 말을 들은 전 남편 놈은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멍해서 서 있더라고요. 제가 현관문으로 떠밀자 힘없이 나가더군요. 그동안 말이 없던 딸아이의 진심을 들어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 저도 너무 놀랐답니다. 그 후로도 전 남편 놈은 아이들 마음을 돌리려고 몇 번을 집에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딸아이가 저보다 더 남편을 차갑게 대하더라고요. 전 남편 놈도 사춘기 딸은 무서운지 딸아이 눈치 보기 바쁘고 5분도 못 버티고 그냥 돌아가더군요. 어느 날 딸아이가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딴 데로 이사 가자. 자꾸 아빠가 찾아오니까 불안하고 무서워. 나 아빠 너무 미워서 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다른 동네로 이사 가자. 사춘기 딸아이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아파트 전세를 주고 완전히 낯선 동네로 이사를 갔답니다. 직장도 지금 사는 동네 근처로 발령 신청해서 다니고 있죠. 이제는 이혼한 지 거의 1년 다 되어 가는데요. 아이들이 아빠한텐 어디 사는지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해서 지금까진 새 집에서 조용히 잘 살고 있어요. 가끔 아이들 만나러 오는 시부모 때문에 남편 소식은 억지로 듣고 있는데요. 상간녀한테 거의 1억 뜯기고 여자는 결국 못 찾은 모양이더군요. 지금은 시부모 집에서 얹혀 살고 있고 나이가 많으니 회사도 뭐 간당간당하겠죠. 저야 공무원으로 오래 일했고 잘릴 걱정 없으니 전 남편보단 훨씬 안정적이죠. 시부모는 은근히 지 아들이랑 다시 재결합하길 바라는 소리를 해대서 너무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이젠 애들도 명절 때나 둘만 보내려고 해요. 남편도 어린 아들한테 저 몰래 연락을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부모와 자식 사이라 끊어놓을 수도 없고 참 아직까지 머리가 아픈 일이 많네요. 그래도 골프랑 여자에 미쳐서 이혼하려고 난리치던 전 남편 놈을 용서하거나 받아줄 생각은 전혀 없답니다. 앞으로도 자꾸 허튼 짓 하면 애들 데리고 지방 다른 도시라도 가서 완전히 연 끊고 살려고요. 저처럼 전 남편 때문에 속 썩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꿋꿋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봐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 항상 안녕하세요. 사연 글을 쓰고 있는 저는 30대 후반의 자영업자 여성이에요. 그리고 2년 전 이혼에 성공한 싱글이기도 하고요. 이혼을 결심했을 때에는 사연 글을 자주 읽었는데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은 일들이 많았어요. 사연의 세부적인 내용은 달랐지만 가장 중요한 게 닮아 있었잖아요. 남편과 시댁의 불합리한 요구와 행동,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만 보는 며느리이자 아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욕심 많은 남편과 신호 덕에 피해만 고스란히 보다 결국 내 수명 내가 갉아먹는 느낌에
이혼하게 된 케이스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인지 모르고 결혼했냐고 묻기도 해요. 정말 무신경한 질문이지만 이렇게 답해드리면 알까요? 한 길 물속은 알아도 10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요. 숨기려고 하면 알 수도 없거니와 이미지 관리라는 말로 자기 진짜 모습을 속이는 일도 비일비재하니까요. 그래요. 처음에는 저도 그랬어요. 남편이 정말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죠. 꼼꼼하고 이득을 잘 챙기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딜 가도 손해보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저는 음식점을 운영 중이다 보니 그런 손익에 민감한 편이긴 했거든요.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장사치에게 손해보지 않는 성격은 그보다 더 좋을 수 없으니 말이죠. 물론 장사를 하는 건 저지만 남편이 있으면 좀 안정적으로 가게 운영을 할 수 있겠다 싶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런 남편의 결혼 조건은 맞벌이와 신혼집 반씩 부담하는 거였어요. 물론 명의는 공동 명의로 해주겠다고 했었고요. 그 조건에 대해 저는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저도 쉽게 그만둘 거였으면 장사 시작도 안 했을 테고 저 나름대로 욕심이 있으니 장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로 별 생각 없이 오케이 했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좋은 마음으로 제안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버렸거든요. 그때의 배신감을 생각하면 정말 그런 남편의 어머님, 저의 시모는 남편과 닮은 구석이 있었어요. 하긴 남편을 키운 분이시니 닮지 않는 게 더 이상했지만 시모의 새 것과 명품에 대한 집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거든요. 과시욕이 있다고 해야 하나? 그런 걸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의 병이라도 앓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그 정도로 비싸고 좋은 물건을 좋아하셨어요. 그런 남편과 시모와는 전혀 다르게 시부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손주에 대한 욕심만 아니라면 그분도 흠잡을 분은 아니거든요. 결혼 기간 동안 손주를 보고 싶어서 보약이며 음식이며 저한테 사다 주신 분이 시부였거든요. 시모는 그런 건 상관도 없는 분이었고요. 시부가 그렇게 애가 탄 것도 이해는 가요. 저도 빨리 애를 낳고 싶었는데 애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첫 해에 애가 들어서긴 했는데 유산을 하고 그 뒤로는 애가 들어서지도 않았어요. 유산하고 소파술하고 나면 자궁이 깨끗해져서 애가 빨리 들어선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저에게만 그게 해당 안 되는지 몇 년 동안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험관을 해볼까 생각하던 중에 제가 빡쳐서 이혼을 하게 된 거죠. 모든 이혼하는 사람들이 그렇듯 저도 어떤 하나의 사건 때문에 이혼을 해야겠다고 정한 건 아니었어요. 제 정신을 갉아먹는 일들과 화가 쌓이는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나고 결국 참지 못한 제가 터져버린 거죠. 그리고 그 시작은 시모의 그 새 것을 향한 집착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새로운 물건, 듣기만 해도 기분 좋죠. 집에 한꺼번에 새로운 물건을 들이는 거의 유일한 날, 바로 신혼집으로 이사하는 날이죠. 그날부터 저는 시모의 그 집착에 피를 보게 됐거든요. 저는 남편과 결혼하면서 신혼집을 반씩 부담했어요. 그리고 집안 가전과 인테리어도 제가 다 손수 골라 맞춘 거였거든요. 결혼을 위해 모아놓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고르는 시간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그게 신혼집에 장식된 걸 보는 것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신혼집 혼수를 다 드리고 나서 시어른들을 집에 초대해 집들이를 했을 때 그 일이 시작됐어요. 예, 가전이 다 예쁘구나. 그러고 보니 우리 집에 전자레인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러는데 너희 집에 있는 거 나한테 주고 너희는 새로 사는 게 어떻니? 그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제가 시모에게 대드는 일은 상상도 한 적 없었지만 시모의 말이 너무 어이없고 황당했거든요. 그래? 그럼 엄마가 가져가. 우리는 새로 사면 돼. 그렇지 않아도 본가에 있는 전자레인지 너무 오래돼서 몇 번씩 돌려야 하더라고. 남편이 너무 태연하게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산 것도 아니면서. 결국
시모가 환하게 웃으며 좋아하더군요. 저는 음식을 가지러 가는 거 도우라며 남편을 끌고 부엌 뒤쪽으로 갔어요. 자기 진짜 너무해. 내가 산 건데 왜 자기가 마음대로 어머님한테 드리는 거야? 그리고 나는 새로 다시 살 생각도 없고 예산도 없어. 당신이 알아서 하려고 드리는 거 맞지? 자기야, 엄마가 필요하다잖아. 며느리 좋은 눈도장 찍을 수 있는 기회니까 그냥 드리자. 뭐 엄청 비싼 거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뭔 상관이야. 그리고 엄마도 필요하니까 이야기했겠지. 따로 해주려면 돈만 더 드니까. 그냥 이거 드리고 우리는 대충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살 생각 없으니까 드리고 싶으면 당신이 다른 전자레인지를 사던지 어떻게든 저기 채워넣어. 엄청 떽떽거리네. 알았어. 내가 알아서 채워넣으면 되잖아. 결국 남편은 어이없게 저에게 화를 냈죠. 저는 제 돈으로 산 전자레인지를 뺏기면서 최대한 분노를 억눌렀어요. 아니, 남편에게 쏘아붙이긴 했지만요. 그 뒤에 남편의 행동은 정말 웃기지도 않았어요. 시모의 집에 있던 10년 넘게 쓰던 전자레인지를 가져왔더군요. 전자레인지 안은 음식물 찌꺼기가 찌들어서 지워지지도 않는걸요. 당신 미쳤어? 멀쩡한 걸 가져다 주고 이딴 걸 가지고 오면 어떡해. 당신이 알아서 한다는 게 이거야? 어머님네 헛 물건 가져오는 거? 아직 쓸만해. 쓸 수 있는 거 버리는 것도 아깝고. 당신도 돈 쓰기 싫어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로 쓰자고. 이제 됐지? 나 여기 제대로 전자레인지 채워 넣었다. 그렇게 말하는 남편 놈을 보는데 속이 터져버리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 시모가 저희 집에 오면 새 가전이 몽땅 헌 가전으로 바뀌는 마법 같은 상황을 겪게 됐어요. 제가 몇 번이나 남편에게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면 남편은 저를 시부모 공경할 생각이 전혀 없는 나쁜 년으로 몰아가더군요. 그러던 중에 제가 TV를 새로 샀어요. 75인치 무척 큰 TV를 말이죠. 저희 집에는 TV가 없었어요. 처녀 시절 제가 사용하던 커다란 모니터를 TV 겸으로 사용했는데 가게에 그 모니터가 필요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져가는 대신 TV를 사기로 한 거였죠. 좋은 TV라 이번에는 남편이 그냥 넘겨주지 않겠다 싶었는데 이번에도 제가 없을 때 시모 집에 그 TV를 갖다 줘버렸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결국 크게 싸웠어요. 당신 도대체 왜 이래? 내가 사온 것들만 골라서 어머님한테 갖다 드리고 있잖아. 당신 돈 한 푼 들어간 것도 없는데 내가 왜 돈 써가면서 우리 집 재산 남한테 다 날려야 하냐고. 우리 엄마가 남이야? 너 말을 참 웃기게 하네. 야, 시어머니야. 어머니가 달라고 하면 그 정도는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네가 잘 벌면 얼마나 번다고 유세야? 그래, 일하면서 돈 좀 만지니까 시어른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지? 어른 공경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네가 싸가지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라고. 뭐?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미친놈아. 그리고 넌 TV를 시댁에 갖다 주고 고장난 걸 가져오는 게 어딨어? 머리는 장식으로 달았니? 집구석 꼴을 좀 봐. 여기 멀쩡한 가전이 어디 있어? 다 오래되고 사갔고 게다가 이번에는 수리가 필요한 고장난 것까지. 너 나랑 결혼한 게 너희 집안 세간살이 바꾸려고 한 거였어? 말 참 이쁘게 한다. 미친놈? 남편한테 미친놈이 뭐야? 그리고 좀 오래돼도 다 멀쩡한 거라고. TV는 살짝 맛이 갔지만 그래도 수리하면 충분히 쓸만하고. 그래, 근데 어쩌나? 난 수리비 이제 더 이상 안 낼 거거든? 지금부터 이 집에 돈 들이는 일 절대로 없을 거야. 나 돈 낼 생각 전혀 없어. 내 돈으로 산 가전 다 시모에게 뺏기고 신혼집이 거지굴이 됐는데 내가 왜 돈을 써? 그냥 이렇게 살자. 이제부터 가전제품 고장나면 절대로 돈 안 쓸 테니까 그렇게 알고 생활하자. 됐지? 결국 제가 남편을 반협박하고 나서야 남편 눈은 투덜대며 움직이더군요. 절대로 자기 돈 써서 수리 안 하려던 남편이었는데 결국 수리를 위해 사랑을 불렀고 업자에게 한 소리 들었어요. 이걸 고쳐서 쓸 바에는
하나 새로 사서 쓰는 게 나을 것 같다고요. 제 말이요. 오래된 데다가 부품도 없고 수리비가 더 들 거라는 말을 듣고서야 남편 놈은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더라고요. 저는 그 눈빛을 모른 척 했어요. 이번에 수리비 내주면 시모에게 새 거 다 내주는 버릇 절대 고쳐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수리비가 상상 이상이었는지 남편은 결국 TV를 수리하지 않았고 그 뒤로 하나하나씩 시댁에서 바꿔온 가전이 고장나기 시작했어요. TV, 김치냉장고, 세탁기가 고장났어요. 이거 전부 시댁에서 바꿔가지고 온 거였거든요. 수리를 안 하니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남편은 아무 생각 없는 듯 보였고요. 진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 그때 제가 가져온 에어컨까지 말썽을 부리게 됐어요. 에어컨은 오래돼서 하나 사야 하긴 했는데 고장이 나니 열 많은 남편도 참을 수 없었는지 자기 돈으로 새 것을 주문했더라고요. 한여름 저는 남편이 없는 날 일부러 시모를 집에 불렀어요. 그리고 시모는 거실 한켠에 서 있는 새 에어컨을 보더니 역시나 그걸 달라고 하더군요. 자기네 집 에어컨이 너무 오래돼서 못 쓰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며칠 뒤 업자가 에어컨을 떼갔어요. 시댁으로.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와서 발견한 건 어머님네 있던 낡은 에어컨이었죠. 그걸 보던 남편이 저한테 화를 내더군요. 이거 뭐야? 내가 산 에어컨 어디 갔어? 당신 설마 에어컨 갖다 팔았어? 무슨 소리야? 그걸 내가 왜 팔아? 어머님 며칠 전에 왔다 가셨거든? 에어컨 달라고 하시더라고. 안 된다고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그때 나한테 그랬잖아. 시어른 공경 안 하는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그래서 그냥 드렸어. 내가 산 것도 아닌데 뭐 별 문제 없잖아. 안 그래? 제 말에 남편 얼굴이 터질 것처럼 붉어지더군요. 근데 왜 화를 내? 내가 뭘 잘못했어? 당신이 여태껏 하던 대로 했는데 욕 얻어먹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에어컨 돈 몇 푼 한다고 그냥 하나 더 사면 되잖아. 안 그래? 에어컨이 얼마나 비싼데. 나도 큰맘 먹고 산 거고 아직 할부도 안 끝났어. 아니, 할부 시작도 안 했거든?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지. 당신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열받으면 당신이 시댁 가서 가져오면 되잖아. 뭘 그렇게 화를 내? 하긴 효자 아들 노릇이 쉽지는 않지. 당신이 책임지고 에어컨 돌려놔? 내가 왜? 어머님이 가져가신 건데? 그렇게 말하면 당신도 책임지고 내가 샀던 가전들 다 돌려놓을래? 그거 해주면 내가 가서 에어컨 받아올게. 당신이 돌려받아야 하는 내 가전들 뭐인지는 알지? TV랑 김치냉장고랑 세탁기 그거 싹 다 원위치 시켜놓으면 에어컨 내가 어떻게든 원위치 시켜놓을게. 제 말에 남편이 갑자기 입을 꾹 다물더니 부글부글 끓는 모습으로 저한테 그러더군요. 당신 잘못도 있으니까 당신도 돈 좀 내. 시댁에 가서 가져오는 게 싫었는지 남편은 새로 하나 사려고 생각하더군요. 돈이 남아도는지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았어요. 미안한데 친정집에 건조기 안 된 아들이기로 했거든? 그래서 돈이 없어. 친정에 내가 내 돈으로 효도하는 거니까 뭐라 하지는 말고. 당신이 항상 하던 거잖아. 물론 당신은 내 돈으로 시댁에 효도했지만 솔직히 나중에는 우리 엄마한테도 당신이 시댁에 하던 것처럼 효도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시댁에 많이 갖다 줘. 나중에 당신이 친정에도 똑같이 해주면 되니까. 그리고 에어컨 새로 사면 이번에는 우리 엄마한테 갖다 줘도 되지? 당신 효도는 그런 식이잖아. 나도 그렇게 효도 좀 하게. 당신 돈으로.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 놈은 한숨을 팍 쉬더니 저를 데리고 시댁에 가더군요. 어머니, 앞으로 이렇게 집에 오셔서 가전제품 다 가져가지 마세요. 저희가 용돈으로 드리는 돈도 있는데 왜 매번 저희 집에 와서 가전 다 가져가시려고 하는데요? 에어컨 이번에 새로 산 거니까 돌려주세요. 그리고 집에 있는 어머님네 에어컨 가져가시고요. 예, 누가 보면 내가 너희 집에서 뺏어왔는 줄 알겠다. 그거 네 처가 나한테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온 거야. 그리고
여태껏 너도 매번 가져가라고 하지 않았니? 효도한다고. 그니까 이제부터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에어컨 제 돈으로 산 거거든요. 남편이 샀다는 말에 시모가 잠시 생각하더니 그러더군요. 그럼 가져가라. 난 또 네 처가 산 건 줄 알았지. 그 말에 제가 더 당황했죠. 그럼 제가 산 건 막 가져가도 되나요? 그렇게 묻고 싶은 걸 꾹 참았어요. 이번에 남편이 마음만 고쳐먹으면 앞으로 그럴 일 없을 테니까요. 제가 샀건 처가 샀건 앞으로는 이렇게 세간살이 바꿔가지 마세요. 신혼집이잖아요. 둘이서 이야기하는데 정말 웃겼어요. 남편님은 자기가 여태껏 그렇게 다 해줘놓고는 자기 돈 들어갈 거 생각하니까 못하게 막는 거잖아요. 남의 돈으로는 효도해도 되고 자기 돈으로는 효도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대체 어떤 머리에서 나오는 건지. 시모도 그렇죠. 남의 자식 돈으로 호강하는 건 괜찮고 내 자식 돈으로 호강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무슨 상식 이하의 발언인가요? 어쨌든 이 일로 저는 남편과 시댁에 대한 신뢰가 뚝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그 뒤로 집은 그냥 그대로 뒀어요.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시모 칠순날이 되었어요. 저희는 시모 생신에 항상 명품 선물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항상 돈이 많이 나갔는데 처음으로 용돈으로 바꿔서 드리기로 했어요. 남편과 미리 상의를 했었거든요. 어머님이 명품을 좋아하시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 그냥 용돈으로 드리자고요. 그런데 용돈을 드리자 어머님이 엄청 화를 내더군요. 예, 꼴랑 이걸 용돈이랍시고 주는 거니? 이걸 누구 코에 붙여? 여태껏 주던 대로 하면 되지 왜 갑자기 선물을 바꿔? 너 나 무시하니? 이거 먹고 떨어지라고?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저희도 이제 돈 좀 모아야 하고요. 너무 비싼 물건을 사는 게 저희 수준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그랬어요. 이해 좀 해주세요. 무슨 소리야? 너도 아들도 돈 벌고 있으면서 무슨 감당이 안 돼? 너 매달 얼마씩 버는지 내가 모를 줄 아니? 그 돈이면 명품백 몇 개라도 사줄 수 있지. 너희 돈 버는 거 나한테 쓰기 아깝다는 말을 그렇게 빙빙 돌려서 말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어머님한테 그만큼 쓰면 저희 친정에도 그만큼 써야 하니까요. 그 금액의 2배씩 계속 나가면 저희 진짜 감당이 안 돼요. 뭐? 얘가 정신이 나갔나 봐. 친정에도 나한테 돈 쓰는 것처럼 썼어? 돈 아깝게 왜 그런 짓을 해? 너희 친정이나 이런 용돈 줘야지. 여태까지 친정에도 똑같이 그렇게 비싼 거 해줬다고? 네, 양가 부모님께 하는 건 똑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왜 똑같이 해? 너 출가 외인이야. 우리 집에 충성해야 된다고.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을 그렇게 낭비를 하다니 네가 제정신이니? 그래서 용돈으로 바꿔서 드리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남편 힘들게 번 돈 낭비하면 안 되니까 용돈으로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막무가내 시모와 대화하는 도중에 남편이 서프라이즈처럼 뭔가를 가져왔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따로 저렴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번 생일 때 드린 것처럼 완전 비싼 명품 가방이었거든요. 그걸 보고 저는 짜증이 확 났어요. 줄 거면 빨리 가져다 주던지. 제가 나쁜 역할 맡아 이야기하고 있는 와중에 남편이 저걸 주면 제가 뭐가 되나요? 진짜 열받는데 일단 참았어요. 그래, 내 돈 나간 것도 아니고 지가 지 돈으로 효도한다는데 내가 화낼 필요도 없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칠순 끝나고 알았어요. 그 돈이 저희가 모으고 있는 돈에서 빠져나간 거라는 걸. 저는 음식점을 하잖아요. 그래서 육아휴직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만약 남편과의 사이에서 애를 가지게 되면 적어도 출산하고 애가 좀 클 때까지는 알바를 구해서 일을 맡겨야 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예전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산과 육아, 즉 제가 쉬는 시간 동안 쓸 수 있는 돈이 필요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모으고 있던 돈이었는데 그 중에 절반이 뭉텅이로 빠져나가 버린 거였어요.
당신 생각이 있어? 그 돈이 무슨 돈인데 그걸 빼서 쓰냐고. 애라도 들어서면 어떡하려고 그 돈으로 가방을 사? 뭔 상관이야. 다시 벌면 되지. 그거 얼마 안 돼. 솔직히 그때 유산 이후로 당신 애도 못 가지는데 언제 애가 생길 줄 알고? 그냥 묵히지 말고 쓰는 게 낫다는 생각 들지 않아?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이 인간아. 당신 가만 보니 애를 가질 생각이 없는 거 아니야? 저의 그 말에 남편이 갑자기 버럭하더라고요. 나도 애가 가지고 싶지. 근데 생기지 않는 건 내 탓은 아니잖아. 당신 신경 쓰지 말라고 별말 안 하는 내 마음 모르겠어? 애가 언제 생길지 모르는 이 상황에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 돈을 낭비할 수 있냐고. 애가 생기고 안 생기고를 떠나서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한 돈이야. 만삭, 출산, 애기 100일 전까지 써야 하는 돈. 또 벌면 되잖아. 그렇게 당신 신경 쓰이면 당분간은 피임하자. 그러면 됐지. 별 이상한 걸로 왜 성질을 내. 그냥 우리 엄마한테 비싼 거 사주기 싫었다고 하던가. 당신 우리 엄마한테 뭐 해주는 거 싫어하잖아. 그러는 당신은 우리 엄마한테 그런 거 해줘봤어? 매번 남의 돈으로 효도하면서 양심이라는 건 있니? 그리고 저기 쌓여있는 보약들 좀 봐. 아버님이 손주 보고 싶다고 저렇게 매번 가지고 오시는데 당신은 저거 보고도 애 갖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 나만 애가 갖고 싶은 거야? 시험관 하러 가자고 해도 절대 안 간다 그러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봐야 할 거 아니야. 문제가 없을 게 뻔하니까 안 가는 거지. 됐어. 더 이상 그 이야기 하지 마. 결국 남편은 짜증만 내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너무 열받고 황망한 마음에 주저앉아 울어버렸고요. 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 돈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지를 알면서도 그걸 냉큼 가져다 썼다는 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게다가 다른 곳에 쓴 것도 아니고 또 시모에게 명품을 선물하다니. 욕은 저 혼자 다 얻어먹고 남편 놈은 남의 돈으로 효자된 상황이었으니 짜증이 나기도 했고요. 신경을 너무 쓰니 아랫배가 살살 아파왔어요. 산부인과로 가야 할지 비뇨기과로 가야 할지 내과로 가야 할지 몰라서 비뇨기과 간호사인 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너무 오랜만이다. 혹시 너 아직도 그 병원 다녀? 그럼 지금은 비뇨기과에서 일하고 있어. 왜? 혹시 남편한테 무슨 일이 있어? 남편 아니고 내가 아파. 남편이랑 애 문제로 좀 다투는 바람에 스트레스가 쌓이는 건지 아랫배가 살살 아파서 방광염인 것 같아서 진료 좀 보려고. 애가 크기 시작하면 다툴 수밖에 없지. 서로 어느 정도 양보는 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 아직 아기 없어. 안 생겨서 이번에 시험관 해보려고 생각 중이거든. 너 아직 애가 없어? 갑자기 친구가 엄청 놀란 목소리로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처음에 유산 한번 하고 난 다음부터 애가 들어서지를 않아서. 그러고 보니 너도 시험관 한다고 하지 않았어? 애는 생겼어? 친구에게 그렇게 물었더니 얼떨떨하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 해도 되나 싶은데 네 남편 1년쯤 전에 우리 병원 와서 정관 수술하고 갔는데 당연히 애가 생겨서 수술한 거 아니었어? 뭐? 그 이야기에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왜 정관 수술을 했냐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친구에게 진짜 남편이 정관 수술한 게 맞냐고 물었고 친구는 정말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당시에는 자기도 시험관 때문에 바빴고 그런 이야기하는 것도 민망해서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결혼식장에서 본 얼굴과 이름이 너무 똑같았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지금 일하는 직장도 남편 회사 근처였어요. 저는 친구와 전화를 끊고 폭발 직전의 머리로 남편에게 지금 당장 집에 오라고 소리쳤어요. 남편은 제가 그 돈 쓴 것 때문에 화났다고 생각했는지 오지 않겠다고 말하더라고요. 나 당신 정관 수술한 거 알았으니까 당장 튀어와. 안 오면 우리 이제 끝이라는 것만 기억해. 그렇게 일방적으로 내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20분 만에 남편이 집으로 튀어왔더군요. 본인도 굉장히 당황한 눈치였어요. 제가 어디서 그걸 알았나 싶었겠죠. 당신이 그 돈 쓴 거 이제야 이해가 되네. 아이가 생기지 않을 걸 알고 있었으니까 쓸 수 있었을 테지. 이야기해봐. 왜 정관수술한 건 나한테 숨겼어? 내가 아이 원해서 시험관이라도 하겠다고 했을 때 내가 하자있는 몸이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정관수술하고 있었냐고. 여보,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 진짜로 그런 수술 안 했어. 나는 정말로 깨끗한 몸이야. 거짓말을 하시겠다. 세상이 얼마나 좁은지 모르지. 당신이 정관수술하러 간 병원에 우리 결혼식 때 왔던 내 친구가 일하고 있었거든? 그 친구가 말해주더라. 당신 정관수술했다고. 이유를 말해. 내가 납득이 갈 만한 이유를 말하라고. 여보, 진짜 다 당신 생각해서 그런 거야. 당신 몸도 안 좋고 돈 버는데 애까지 가지면 얼마나 몸이 축나겠어. 그래서 당신 몸 상태가 좋아지고 나면 애 낳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 거짓말 그만해. 내 몸 상태가 그 어느 때보다 좋은데 지금. 그럼 내가 생각하는 게 뭔지 알려줄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기는 싫은데 설마 당신 나 돈 버는 기계 취급하는 거야? 그래서 돈 못 벌게 되는 애는 귀찮으니까 애 못 가지게 하려고 정관수술한 거지? 당신한테는 애초부터 가정을 꾸리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어. 맞지? 여보,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해? 아니야, 나 진짜로 그런 거 아니고 당신 생각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 수술하기 전에 나한테 말했어야지. 날 생각했으면 나한테 밝혔어야지. 내가 아등바등 그 돈 모으면서 아기 언제 생기나 매번 임신 테스트기 하고 있을 때 내 모습 보면서 느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내가 매번 헛짓거리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아무 말 없이 뒤에서 키득키득 웃으면서 애가 생기는 건 내 탓이라고,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거라고 말하던 당신 모습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소름 돋는다.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 애가 갖기 싫으면 한마디만 하면 될걸. 뭐하러 여태껏 애 만들고 싶어하는 척 한 거야? 나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엄마한테 드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당신이 애라도 덜컥 가지면 내가 부담해야 할 돈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그랬다고. 솔직히 이번에도 내가 명품 선물했으니 우리 엄마가 저 정도로 끝냈지. 아니었으면 당신한테 얼마나 퍼붓고 이혼하라고 난리겠어. 엄마 비위 좀 맞춰주겠다는 게 그렇게 욕먹을 일이야? 이 말에 저는 나오려던 눈물이 또 끊겼어요. 이 새끼는 자기가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걸 지금... 너 지금 정관수술한 걸 어머님 탓으로 돌리는 거야? 어머님 비위 맞추려면 돈이 많아야 하고 그 돈 때문에 정관수술했다는 말이지 지금? 그래서 너한테 잘못은 단 하나도 없다 이 말이지? 지금 네가 짓거린 망언이. 망언이 아니라 진짜 그렇잖아. 내가 나 잘 살자고 그랬겠어? 너 잘 살자고 그랬겠지. 어머니 비위 맞추고 싶었으면 네 돈으로 하면 됐잖아. 내 돈으로 실컷 비위 맞췄으면서 그게 날 위한 거다? 날 위한 거면 내가 모은 돈을 건들면 안 됐지. 그리고 정관수술도 하면 안 되는 거였고. 안 되겠다. 우리 이혼해. 나 당신이랑은 못 살겠어. 소름 돋고 징그러워서 같은 공간에 있기도 싫거든? 난 이혼 안 해. 못해. 내가 왜 이혼을 해야 해? 정관수술한 거 보건수술할 테니까 좀 기다려줘. 그리고 그 명품 가방도 엄마한테 말해서 다시 받아와서 돌려놓을게. 통장 메어놓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혼은 하지 말자. 당신 하자는 대로 임신도 하고 그럼 되잖아. 다 필요 없어. 아버님이 주신 한약 지금 당장 차에 실어. 저는 남편 차에 시부가 사준 임신 한약을 싣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가에 말하고 정식으로 이혼하려고요. 시부모님도 자기 자식이 남의 자식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똑똑히 보셔야 할 테니까요. 시댁에 도착하니 시모가 마중을 나오시더군요. 너희 여기 무슨 일이냐? 연락도 없이. 어머님, 저희 이혼하기로 했어요.
오늘 그 말씀 드리러 온 거예요. 이혼? 갑자기 이혼을 왜 해? 너 지금 얘랑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착각하지 마. 너 벌써 30대 후반이고 제대로 된 남자 만나기 힘들어. 우리 아들만큼 괜찮은 애가 어딨니? 돈 따박따박 잘 벌어와 너한테 살뜰하게 잘해. 그렇다고 내가 너를 괴롭히니? 너 우리 집 와서도 설거지 한 번 시킨 적 없어. 그리고 경조사 아니고는 부르지도 않잖니. 뭐가 부족해서 이혼이야? 나는 이혼 허락 못해. 너희 이혼하고 나면 내 선물은 이제 누가 사줘? 앞으로 받아야 할 것들이 얼만데 그게 다 줄어드는 일이지 않니?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하긴 그쪽으로 저를 괴롭힌 적은 없죠. 다만 저희 집 세간살이 다 가져다 이 시댁에 옮겨 놓았을 뿐이고 제 돈으로 명품 가방으로 치장하고 다닐 뿐이죠. 저는 너무 어이없고 열받아서 시모를 무시하고 시부에게 제가 가져온 임신 잘 되는 한약부터 돌려드렸어요. 갑자기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이혼은 무슨 이야기고 이 약들은 또 왜 다 들고 왔어? 아버님, 약 너무 감사하게 여태껏 잘 먹었는데요. 이제 필요 없게 된 것 같아서요. 아버님은 모르시는 것 같으니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저희 이혼하는 거 다른 문제도 있지만 이게 제일 커요. 남편, 아이 못 가져요. 벌써 정관 수술한 지 좀 됐거든요. 저 모르게 묶었더라고요. 애 안 낳으려고요. 그래서 계속 임신이 안 됐더라고요. 남편이 애를 낳을 생각이 없으니 이혼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덕분에 이 귀한 약들도 이제 쓸모 없어진 거죠. 그래서 돌려드리러 온 거예요. 뭐?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설마 아들이 그런 짓을 했겠어? 멀쩡한 사내 자식이 왜 그런 짓을 해? 너 말해봐라. 네 입으로 직접 말해. 정말로 정관 수술했어? 아버지, 그게 나는 그런 의도로 그런 게 아니고 아이씨, 나도 다 시켜서 한 거예요. 저는 유달리 조용한 시모를 보고 있었어요. 남편 말에 시모 얼굴이 굳더군요. 설마 했어요. 정말로 설마. 누가 그런 걸 너한테 시킨단 말이야? 시부는 열이 받아서 남편 등짝을 두드려 패며 남편을 추궁했어요. 아마 남편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엄마가 시켰어, 엄마가. 와이프 애 가지면 돈 나올 데 없다고 애 당분간 가지지 말라고 해서 잠깐만 묶었다고요. 이 이야기에 정말 최악의 기분을 맛봤어요. 여태껏 겪은 일도 최악 중에 최악이었는데 말이에요. 시모가 시켰다는 말을 들으니 한 번에 정리가 쫙 되더라고요. 화는 그리 안 났어요. 화는 저 대신 다른 사람이 너무나 많이 내줬거든요. 뭐? 당신 설마 진짜로 아들한테 정관 수술하라고 시켰어? 당신이 정신이 있는 여자야? 어떻게 하나뿐인 아들 대를 끊어먹을 생각을 해? 그것도 돈 때문에? 당신이 죽고 못 살도록 아끼는 저 명품 때문에? 제가 그러라고 한 건 맞지만 요즘 세상 좋아져서 복구 수술하면 다시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큰일 아니에요. 며느리가 일 크게 만드는 것뿐이라고요. 뭐가 큰일이 아니야? 멀쩡한 사내 새끼를 고자로 만들었는데 이 할망구가 벌써 노망이 들었나? 암튼 난 잘못한 거 없어요. 임신 안 되는 건 며느리 탓이지 아들 탓도 아니고요. 당신은 왜 매번 나한테만 그 난리예요? 아직도 당당하게 군다 이거지? 아직도 지금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른다 이거지? 내가 오늘 당신한테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보여줄게. 시부가 씩씩거리더니 서랍장에서 가위를 꺼내더군요. 그러더니 안방으로 들어가자 시모가 비명을 지르며 따라갔어요. 여보, 그건 안 돼요. 아이, 제발. 내 소중한 가방, 내 물건들. 우리 집안 대 끊어먹으려던 할망구한테 이딴 물건들이 가당키나 해? 내가 오늘 이거 다 찢어버리고 당신 내쫓아버릴 테니까. 사치스러운 면이 있어도 다 참고 살았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당신이 이런 비싼 거 좋아하는 거? 내가 다 알면서도 참았다고. 그런데 뭐? 하나뿐인 아들한테 정관 수술을 시켜? 에라이 정신 나간 여자야. 이딴 것 때문에 손주도 못 만들게 해? 시부는 열이 받을 대로 받았는지 비싼 가방과 옷만 골라 북북 찢어버렸죠. 그리고 시모는 그 모습을 보더니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리고요. 그런 시모에게 시부가 한마디 했어요. 나는 당신이랑 이제 못 살아. 당장 나가. 나는 당신이며 아들놈이며 꼴도 보기 싫어. 나 돌아올 때까지 이 집안에 있으면 강제로 끌어낼 테니까 알아서들 해. 시부는 씩씩거리며 화풀이를 끝낸 뒤에 나가버렸죠. 남아있는 건 망연자실한 시모와 눈치만 보는 남편이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가서 말했어요. 이혼 소송하면 재산 분할 정확하게 할 거야. 신혼집에 들어간 돈 중에 절반은 내 거니까 준비해놔.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할 테니까 그것도 알아서 하고. 아이 때문에 모았던 돈은 어차피 내가 더 많이 냈으니까 당신은 도리어 나한테 몇백만 원 정도 줘야 할 거거든? 오늘 온 것도 그 명품 가방 다시 되돌려받아서 팔려고 했는데 지금 바닥에 찢어져서 뒹구는 거 보니까 못 받겠네. 그 부분은 당신이 알아서 마련해서 나한테 줘. 안 되면 그것도 소송할 때 청구할 거야. 아, 그리고 우리 신혼집에 있는 가전은 당신이 써. 어차피 나는 가져갈 생각 없거든. 그러고 보니 잘 어울리겠네.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그 집에 어머님 덕분에 헝 거 고장난 거밖에 없는데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버림받고 나면 헝 거 될 거잖아. 잘됐다. 거기서 어머님이랑 둘이서 잘 살아. 야, 너 무슨 말을 그딴 식으로 해? 내가 틀린 말 했니? 넌 고장난 거, 어머님은 헝 거 맞잖아. 고자된 너랑 아버님이랑 이혼하게 된 어머님 딱 맞는 것 같은데? 제 말에 남편은 완전 열폭해서 성질을 내더군요. 다 무시하고 시댁에서 나왔어요. 저희 집에 가서 제 물건 싹 다 챙겨서 친정으로 옮겼고요. 그 뒤로 꽤나 지루한 시간 동안 이혼 소송이 진행됐어요. 남편 놈이 저 몰래 정관 수술한 거는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로 인정되어 손쉽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혼이 완료되고 정말로 자유의 몸이 됐을 때는 기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좀 허탈한 기분이 들긴 하더군요. 저런 놈이랑 사느라고 내 인생에 이 황금 같은 시간을 허비했나 싶어서요. 그런 제 마음을 잘 붙들어준 건 가족이었죠. 친정 부모님과 오빠가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가게도 잘 되고 저는 점점 자리를 잡아갔어요. 그리고 전 남편 소식을 소문으로 들었어요. 남편의 친구가 제 친구와 부부였거든요. 친구 말로는 전 남편이 저한테 줄 돈을 마련하기 힘들어서 결국은 신혼집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돈을 마련해서 저에게 주고 월세를 따로 얻어 시모와 둘이서 살고 있었다고 해요. 시부가 모든 것을 안 날 이후 시모가 결국 시부에게 이혼당했거든요. 그런데 집을 팔고 남은 돈으로 시모가 또 전 남편 몰래 명품 가방과 옷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전 남편 카드까지 긁는 바람에 그놈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었다고요. 명품 가방 환불하려고 했는데 시모가 절대 가방 못 찾도록 숨겨버린 바람에 전 남편이 그 빚 갚느라 투잡을 뛰고 있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웃긴지. 와이프 돈으로 효도할 때는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몰랐으면서 자기 돈으로 명품 사주는 거는 그렇게나 싫었나 봐요. 시모가 한 번으로 만족할 것도 아니고 그 성격 탓에 또 전 남편 몰래 명품을 사려고 하지 않겠어요? 시모가 버린 일들 수습하며 사는 게 전 남편에게는 딱 맞는 벌인 것 같았어요. 그 이야기 듣고 얼마 안 돼서 저는 친정 부모님과 식당에서 만났어요. 제 이혼 이후에 저를 지지해준 부모님께 큰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서 시모에게 준 명품 가방만큼 큰 금액의 선물을 친정에는 해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었었죠. 그렇지만 이제는 눈치 볼 일도 없고 돈이 너무 들어서 걱정할 일도 없잖아요. 제가 돈도 잘 벌고 있으니 그걸로 선물해드리기로 한 거죠. 아버지는 지갑, 어머니는 가방. 그렇게 선물을 사들고 식당으로 갔는데 친정 부모님이 어색한 표정으로 밖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예약을 해놨는데 왜 나와 계시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그 식당에서 전 시모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부모님께 말했어요.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남인데. 그리고 우리가 왜 피해야 해? 잘못한 건 내가 아닌데. 얘, 그래도 밥 먹다 체할까봐 겁난다 얘. 걱정 말고 들어가자. 결국 가게로 들어온 저는 시모와 딱 마주쳤죠. 7시에 예약했는데요. 전 시모는 저와 친정 부모님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짜증나는 얼굴로 메뉴판을 들고 말도 없이 휙 가더군요. 저는 그런 시모 뒤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식탁 앞에 앉았죠. 전 시모가 다시 돌아와 음식을 세팅할 때 저는 일부러 친정 부모님께 제 선물을 드렸어요. 엄마, 아버지, 나 이혼 후에도 믿고 지지해줘서 너무 고마워. 두 사람 덕분에 가게 정말 잘 되고 있고 돈도 이전보다 더 잘 벌게 된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내가 두 분 선물을 좀 준비해봤어. 여기 엄마는 명품 가방, 아버지는 명품 지갑. 엄청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격 꽤 하는 거야. 여태껏 내가 산 것 중에는 제일 비싸. 이거 매일 하고 다니면서 딸이 해준 거라고 자랑하고 다녀. 알았지? 제가 건넨 선물에는 명품의 로고가 확실하게 박혀 있었고 그걸 바라보는 시모의 표정이 너무 아련하면서도 짜증이 가득해서 너무 웃겼어요. 이 아줌마는 이제 가지고 싶어도 가지지 못하는 거잖아요. 친구에게 들은 것 이상으로 빚 갚기가 힘들었는지 전 남편이 지 엄마마저 일터에 내놨으니 말이에요. 솔직히 여태껏 일 한 번 하지 않았던 시모가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것도 웃겼는데 저희 부모님을 부럽게 쳐다보는 걸 보니 더 통쾌했어요. 왜 진작에 이걸 하지 않았을까 싶었다니까요. 아유 얘, 이 비싼 걸 왜 사? 아까워서 어디 들고 다니기라도 하겠니? 괜찮아. 앞으로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생일 때마다 사줄게. 알지? 전 남편이 매년 와이프 돈으로 자기 엄마한테 효도한답시고 명품 선물만 해줬던 거? 그때 우리 부모님한테 이렇게 못해준 게 한이 돼서 그래.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제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전 시모의 얼굴이 참 볼만하더라고요. 부하가 치미는지 얼굴 색은 울그락불그락. 이는 얼마나 꽉 깨물었는지. 하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리고 식사 다 끝나고 나가자 전 시모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너 정말 뻔뻔하다. 어떻게 내가 여기서 일하는 거 알면서 여기 와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놓을 수가 있어? 내가 여기서 일하는 거 보러 왔니? 비참한 모습 구경이라도 하러 왔냐고? 내가 남편이랑 이혼한 거, 아들한테 홀대받는 거 다 네 탓이잖아. 참나, 아줌마, 그게 왜 내 탓이에요? 그러게, 왜 멀쩡한 아들 정관수술 시켜서 아버님한테 밉보이고 아들 돈으로 몰래 명품 가방 사서 아들한테 미움받으셨어요? 거기에 제 탓이 있기는 해요. 저도 명백한 피해자인데? 괜한 사람한테 시비 걸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서 아들 몰래 쓴 돈이나 갚으세요. 그러라고 일하고 계시잖아요. 일을 시작해보니 남들이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지도 이제 아시겠죠? 아, 그리고 저하고는 이제 연이 없으니 이렇게 다짜고짜 말 걸지 말아주세요. 제 말에 전 시모가 한 대 맞은 표정으로 바라보더군요. 다 자기가 뿌린 씨앗인데 누굴 탓하시려는 걸까? 그 뒤로 그 가게에서 그 아줌마를 본 적은 없어요. 아마 자존심이 상하니 어쩌니 하며 직장이라도 옮겼겠죠. 저도 더 이상 그 얼굴 볼 필요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날도 밥 먹는데 솔직히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맛있게 먹는 척했지만 집에 와서 체했거든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면상이니까요. 남의 돈으로 효자 노릇하는 남편 놈이나 남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시모나
어찌 그리 똑같은지. 사연을 쓰면서도 그때의 두 사람이 떠올라 소름이 돋네요. 솔로가 된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잘 지내지 못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살고 있어요. 사연 글 읽다 보니 제 사연도 한번 써볼까 하는 마음에 가볍게 써본 글이라 두서가 없네요. 그래도 시간 내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